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요통과 그 예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통이란 무엇이고 허리 통증의 원인은 어떤 게 있으며 그리고 허리의 구조는 어떻게 생겨 있는지 척추나 골반의 형태는 또 어떻게 생겨 있는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통은 허리 아픈 게 요통이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근데 재밌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허리가 아픈 걸 요통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허리 요통 이퀄 디스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임상에서 보면은 디스크만 요통이 아니거든요. 디스크만 허리에 있는 통증이 아니고요. 디스크를 비롯하여 허리에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은 너무나 많아요. 그 많은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통을 보니까 요통은 허리에서 발생하는 통증을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 줄에 제가 적어놨네요. 우리나라 사람들 디스크로 착각하는 허리 통증의 형태가 바로 요통이 많았다. 이 요통을 보니까요. 재미있게도 일생 동안에 요통을 갖다 10명 중에 8명 이상 꼭 앓더라는 거죠. 보니까 80%의 사람들이 한 번 이상의 심한 요통을 경험하고요. 자,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봐보니까 근로자들은 어떻게 된다? 50%가 매년 요통을 갖다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 아, 그렇다고 한다면 근로자의 50%가 매년 요통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일을 할 때 요통이 많이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구의 7%에서 10%는 만성 요통으로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7%에서 10%면은 적지 않은 사람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요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대중적인 질환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니까 또 1%는 요통으로 인해서 신체 장애까지 갖는다고 해요. 이제 점점 심각해집니다. 근데 인구의 7%에서 10% 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디스크인 줄 압니다. 근데 실제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 대상으로 사진을 찍었더니 실제로 90% 이상이 척추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진단을 함에 있어서 오류를 많이 내는 게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엑스레이를 너무 충실하게 믿는다라는 거죠. 엑스레이에는 분명히 디스크로 나오고 다른 문제적인 부분으로 나오지만 나한테는 그 증상이 뜨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 이 사람을 갖다 요통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까?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디스크가 있어도 디스크가 튀어나와도 이분한테는 요통이 발생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말하겠습니다. 디스크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디스크가 있다고 우리나라 사람들 디스크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중한 질환에 걸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보통 요통이 발생하는 사람들은요 6주 많게 걸리면 6주 아니면은 4주 정도면요 요통들은 거의 다 감소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큰 염려를 마십시오. 대신에 감소를 하기까지는 주의사항이 필요하겠죠. 뭔가 조심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물건 들 때 조심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일하는 형태에서 조심해 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 약한 것을 발견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운동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시면요 여러분들 크게 염려할 질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통이 있을 경우에 일상생활 중에 거의 모든 동작에 지장을 초래하여 큰 불편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급성요통이나 만성요통이나 이런 요통의 종류들이 나오는 거죠. 자, 보니까 45세 이하에서는 감기 다음으로 흔한 증상이 바로 요통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요, 매년 500불에서 1000억 불 정도를 갖다 요통에다가 투자를 한대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미국 통계는 국민의 1%에서 2%가 디스크라고 나와 있어요.
1%에서 2% 되는 디스크 환자들이 매년 추가가 되는 500에서 1000불이 추가가 되는 이 돈을 갖다 1000억 불이죠. 억 불이 추가가 되는 이 재정을 갖다 다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진짜 디스크라고 한다면은 쉬운 질환은 또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기 다음으로 흔한 질환이기는 하답니다. 요통이. 자, 요통의 원인을 갖다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 저하고 같이 하는 이 시간에 자세는 어떠십니까? 바른 자세로 계십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화면을 쳐다보면서 제가 오른쪽에 했다 왼쪽으로 했다 자세를 맞춰가고 있어요. 제가 오른발에다가 힘을 줬다 왼발에다가 힘을 줬다. 계속 서 있는 자세에서 한쪽만을 보고 서 있으면은 저도 몸이 틀어지기 때문에 계속 자세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예. 오른쪽으로 했다 왼쪽으로 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앉아 계시면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뭔가 노력을 하십시오. 자, 저를 갖다 똑바로 보시고 코는 내리시고요. 자, 하늘에서 누군가가 잡아 당긴다. 이 생각 한 번만 하시자고 그랬어요. 예. 한 번만 하시고 아랫배에 힘 살짝 넣으시고 아랫배에 나는 정면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한다면 힘이 안 들어간다고 한다면 뭔가 A4 용지라든지 아니면 공이라든지 뭔가 있으면은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발 사이에다 딱 넣고 딱 조이고 앉아 계시면 돼요. 그러면서 골반 어디예요? 좌골 결절 앞으로 딱 앉아가지고 저를 딱 바라보시면 되겠죠. 네. 여기 툭 튀어나온 뼈가 좌골 결절이에요. 여기 앞으로 살짝 앉는다고 생각하시고 예, 그걸 꾹 누르고 앉아 계셔 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개중에는 좋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잘못된 움직임 때문에 요통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잘못된 움직임. 자, 뭔가 목적이 됐었을 때 목적이 되는 것들이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나는 지금 밑에 있는 대야가 있는데 그 양동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양동이에 물이 들어있어요. 이 물을 갖다 내가 들어 올리려고 합니다. 물을 갖다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 허리 아픈 사람이 들어 올리는 방법과 일반인들이 들어 올리는 방법과 조심해서 들어 올리는 방법들이 있을 건데요. 힘이 좋다고 한다면 그냥 불끈 들어 올리시면 되는데 허리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무릎을 먼저 꼭 올리고 그리고 나서 들어 올리는 게 허리를 훨씬 보호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내가 무릎을 갖다 꼬부릴 만한 여건이 안 돼. 왜? 뒤에가 혹시라도 아기를 업고 있어요. 뒤에가 뭔가가 있어.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애를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올려야 돼. 이런 상황에서 애를 갖다 업을라, 이걸 들어 올릴라,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잘못된 움직임이라는 것 자체, 움직임이 뭔가를 갖다 정확하게 움직임을 알고 해야 되는데 흉내내기 움직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보고 운동을 하라고 하시면요. 운동을 갖다 제대로 하는 것보다는 뭔가를 갖다 흉내만 해. 근데 전문가들은 거기서 0.1%가 뭔가 1%, 2%가 다른 거죠. 자, 예를 들자면 제가 동작 하나만 보여줄게요. 제가 어떤 동작을 취하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런 동작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작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 팔 움직이네. 지금 팔을 움직여. 눌르르르. 자, 음악이 나와요. 자, 음악이 나와요. 지금 팔만 움직인다고 하는데 저는 제 마음은 어디냐면 견갑골부터 시작해가지고 견갑골 아래쪽에다 힘주고 앞쪽은 한쪽으로 올라갔으니까 여기다가 힘주고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제 속에는 싹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은 흉내내기 동작을 하지 마시고요. 어떤 걸 해야 된다? 정확하게 알고 실시를 하고 움직여라고. 예. 자, 그리고 그래서 운동선수들 많이 배우잖아요. 움직임 하나하나 다 배우잖아요. 단계별로 배우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도 알면 참 좋겠죠. 자, 이럴 때 잘못된 움직임을 했었을 때 우리는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허리가 삐었다 이런 게 나타나요. 아까 양동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양동이로 물 딱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양동이 밑에가 뭐가 있어요? 생쥐가 한 마리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동이를 딱 들어 올리는데 생쥐가 딱 들어 올리니까 탁 들어 올리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들어 올리는데 생쥐가 딱 지나가니까 우리가 얼마나 놀랍니까? 와! 그러면서 놔버립니다. 이걸 들어 올리는 순간에 으악! 하고 노는 순간에 어떻게 되면 이렇게 허리를 딱 손으로 가서 잡게 되죠. 삐인 거예요, 이게. 자, 허리가 삐었어요. 삐인 허리들은요, 여러분들 주의할 게 어떤 거냐면 대부분 급성기로 통증을 나타내는 부분들은요. 근육이 늘어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을까요?
늘어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치료를 하러 가가지고 그 아픈 부위에다가 계속 마사지를 한다든지 더 늘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몸은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앞과 뒤, 좌우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허리에 제가 아까 손을 댔던 이게 요방형근이라는 근육인데, 이 근육하고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근육은 반대쪽에 있는 장요근이라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해줘 보냐면, 허리를 갖다 너무 아픈데 허리 잡고 간 사람은 허리를 안 하고 반대쪽에 있는 장요근을 천천히 누르면서 이완을 시켜놓잖아요. 놀랍게도 허리의 통증이 스르르 가라앉는 것도 느껴져요. 재밌죠? 이건 이제 치료의 원리들이에요. 우리 몸이 참 신기하게 좌우를 갖다 유지하게, 앞뒤를 유지하게 이렇게 생겨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나쁜 습관들. 여러분들 나쁜 습관들 많죠? 누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누워가지고 텔레비전 보는데 이렇게 허리 다 구부리고 본다든지, 소파 위에 그냥 누워있는데 아름답게 스핑크스처럼 이렇게 누워있다든지,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 놓고는 애들이 그렇게 있으면 또 자세 똑바로 해 이런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야, 그 다음에 잘못된 일상생활 동작들도 많죠. 그 다음에 골격 자체가 부정렬이죠. 부정렬이 돼가지고 힘도 틀리게 돼 있는 것들. 골격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허리에 있는 뼈가, 천추에 있는 뼈가 하나가 더 많아가지고 뒤에 있는, 위쪽에 있는 뼈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뼈처럼 마치 지가 척추뼈처럼 이렇게 생겨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반대로 위에 있는 게 밑에 달라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태어나면서 뭔가가 태어나가지고 잘못된 습관으로 해서 엉덩이 골반이 앞으로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뒤로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얼마 전에 아이 한 명이 왔습니다. 아이 한 명을 치료를 하는데요. 그 친구가 걸어 다니는데 뭔가는 이상해. 그런 선제 있죠. 뭐는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지를 몰라. 그래서 엄마가 아이 손을 데리고 옵니다. 우리 애가 걸어 다니는데 뭔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지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봤더니 다리를 절고 다니는데 엉덩이 두 양쪽에 길이가 이렇게 틀리듯이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틀리듯이 걸어 다니고 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발목인가 싶어서 이렇게 봤다가 저기를 봤다 했는데 나중에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다 해보니까 어디가 문제가 있었냐면 엉덩이 관절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엉덩이 관절에 문제가 있는데 이유는 감기 때문이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감기가 걸렸을 때 바이러스가 침범을 해서 엉덩이 관절 내 관절낭에 바이러스가 침범이 되면서 염증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애가 다리를 갖다 어떻게 해요? 뒤로 빼고 이렇게 걸었던 거죠. 지금 그 아이는 가장 좋은 치료가 뭐냐면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그대로 있는 게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전문가하고. 자, 그 다음에 균형 없는 영양 상태가 안 좋았을 때 여러분들 몸 망가집니다. 아시죠? 겉모습 똑같다 해서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속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 그래서 균형 없는 영양, 균형 있는 식단,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드시라고 하잖아요. 자, 제가 칼슘하고 마그네슘만 살짝 예를 들자면 칼슘 같은 경우는 근육을 어떻게 해줍니까? 쫀쫀하게 해주고 힘을 세게 해주고 이렇게 딱 다물어지게 하는 역할도 해요. 실은 뼈 안으로 들어가서 뼈만 튼튼하게 해주는 게 칼슘이 아닙니다. 칼슘은요, 근육에 탄력을 줘요. 마그네슘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해줘서 여러분들 막 눈이 떨린다든지 이랬을 때 약국 같은 데서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는 게 바로 마그네슘이거든요. 이완하는 역할. 그래서 수축과 이완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들어가 준다고 한다면 내 근육은 튼튼해지겠죠. 그러니까 단백질이 또 들어간다면 근육이 튼튼해지겠죠. 그러겠죠. 자, 근육이 튼튼해지면 허리를 잡고 있는 구조적으로 허리를 잡고 있는 근육, 인대 이런 것들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십니까? 자, 그리고 부족한 근력도 마찬가지죠. 근력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힘을 쫙 빼고 있으면서 그래서 골골 80이라는 옛날 소리를 했잖아요. 예. 그렇듯이 너무나 힘이 없는 근육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안 좋아요. 근육 자체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 몸에 면역력 역할을 해요.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 면역력을 길러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탄력을 주면서 면역력을 길러줍니다. 그 다음에
또 허리가 언제 요통이 발생하냐면 디스크 탈출증이 있을 때, 디스크가 빠져나갔을 때. 여러분들 아십니까? 디스크가 빠져나가가지고 디스크판이 빠져나가가지고 신경을 눌렀을 때 아플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랍니다. 신경을 눌러서 아픈 게 아니고 신경도 피막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외부의 압력에 있어서 대처할 능력이 있어요. 어쩔 때 아프냐면 디스크판이 빠져나가가지고 탈출가 돼가지고 염증이 발생했을 때, 염증이 발생해서 신경을 건드려 버리면 그때부터는 너무 아프답니다. 밑으로 쫙 뻗어내리면서 아프고 허리를 꼬불리면 너무 아프죠.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노화가 있을 때 또 요통이 생기죠. 힘을 다 잃었을 때 어르신들, 예, 근력이 없었을 때 또 허리가 또 아프기도 하고요. 요추관 협착증. 자, 갑자기 디스크 탈출증하고 요추관 협착증이 나왔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디스크입니다.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디스크예요. 요추관 협착증은 또 뭘까? 요추관 협착증도 되게 많은데 이거는요, 옛날에 그래요. 이거는 나이를 먹어가지고 퇴화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젊은 사람들이 요추관 협착증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나이가 연세가 지긋이 있는 분들이 점점 요추관 협착증이 많아지는 게 요추 안에 있는 디스크판이라고 있어요. 뼈하고 뼈 사이에. 완충작용을 척추 안에 있는 디스크 판들이 있는데 이 판들이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서 수분이 쭉 빨립니다. 그래가지고 수분이 부족해가지고 찢어지는 현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섬유륜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디스크 판을 둘러싸고 있는 이 막들이 찢어져가지고 그 안에 있는 수액들이 빠져나와가지고 신경을 갖다 또 염증을 생기게 하면은 그때 또 디스크 사인이 그대로 나타나면서 또 디스크하고는 똑같은데 이유가 다른 거죠. 디스크라는 것 자체는요, 이 수액이 쫀쫀하고 탄력이 있어도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있을 수 있죠.